안녕하세요. 저는 35년간 내과 진료를 한 김민철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많은 분들에게 충격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정의원 교수님도 여러 방송에서 바로 이 내용들을 많이 다루었지만 어르신들께서 정말 꼭 실천하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변 어르신들께도 알려드려 다 같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지난주에 제 병원에 70세 김영수 어르신이 오셨습니다. 무려 15가지 영양제를 가방에 들고 오셨더라고요. 멀티비타민, 관절에 좋다는 글루코사민, 기억력에 좋다는 오메가3, 항산화제까지. 하루에 30알이 넘는 영양제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마음 아팠습니다. 선생님, 이거 다 먹어도 왜 몸이 더 아플까요? 돈은 돈대로 들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35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만났는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건강해지려고 드시는 영양제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 거예요. 어제는 더 심각한 경우를 봤습니다. 65세 박 할아버지가 응급실로 실려 오셨는데 원인이 바로 고용량 비타민이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비타민을 2배, 3배로 드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요즘 응급실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잘못된 영양제 섭취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영양제는 몸에 좋은 거 아닌가? TV 광고에서도 좋다고 하는데,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35년간 환자를 진료하면서 깨달은 것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드시는 영양제 중에서 절대로 드시면 안 되는 위험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릴 3가지는 정말 심각합니다. 이것들은 건강해지려고 드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간을 망가뜨리고 심장에 무리를 주고 심지어는 암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저는 오늘 의사로서의 양심을 걸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영양제 3가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필요한 영양제는 무엇인지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집에 영양제들이 가득 쌓여 있으신가요? 혹시 매일 10개 이상이 알약을 드시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지갑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유익하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지금부터 35년간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놀라실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멀티비타민 하나면 모든 영양소를 다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 연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영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의사 선생님, 뉴스에서도 비타민이 꼭 필요하다 하고 친구들도 다 챙겨 먹는다 해서 저도 몇 년째 멀티비타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효과가 없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멀티비타민, 종합영양제라고 불리는 것들. 겉으로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모두 담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까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습니다. 다른 질병은 없었는데 간만 나빠진 거예요. 원인을 찾아보니 바로 멀티비타민이었습니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인 A, D, E, K는 몸에 쌓입니다. 물에 녹지 않아서 소변으로 배출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 드시면 간에 쌓여서 간을 망가뜨립니다.
실제로 비타민 R을 너무 많이 드시면 간 손상, 뼈 약화, 심지어는 암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멀티비타민을 드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음식에는 신경을 안 쓰세요. 그런데 진짜 영양소는 음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알약으로는 절대 대체할 수 없어요. 제가 본 연구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멀티비타민을 20년 이상 드신 분들과 안 드신 분들을 비교했더니 건강상 차이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멀티비타민을 드신 분들이 간 질환이 더 많았어요. 여러분, 관절이 아프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뭘까요?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보스웰리아 이런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TV 광고에서 또 약국 진열대에서 관절에 좋은 영양제라고 크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MSM 이런 걸 많이 드시죠? 그런데 지금은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제게 온 74세 박선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무릎이 아파서 10년간 글루코사민을 드셨어요. 한 달에 10만 원씩 쓰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무릎은 전혀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혈당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당뇨가 없었는데 당뇨 전 단계까지 왔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미국 의학회에서 대규모 연구를 했습니다. 1583명을 대상으로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의 효과를 6개월간 조사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가짜 약과 차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좋아질 거라는 마음에서 오는 착각이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부작용입니다. 글루코사민을 장기간 드시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글루코사민 자체가 당 성분이거든요.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이 드시면 정말 위험해요. 혈당 조절이 안 되거든요. 콘드로이틴은 어떨까요?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혈액을 묽게 만듭니다. 만약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이라면 출혈 위험이 엄청 높아져요. 실제로 응급실에서 이런 사고를 여러 번 봤습니다. 그리고 MSM은 어떨까요? 이건 황화합물인데 간에서 해독해야 해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간 기능이 젊은 사람만큼 좋지 않잖아요. 장기간 드시면 간에 부담을 줍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관절 건강이 진짜 비결은 운동과 체중 관리라고요. 아무리 비싼 영양제를 드셔도 운동 안 하고 살만 찌면 소용없어요. 오히려 무릎에 가해지는 체중 부담만 늘어납니다. 실제로 관절에 진짜 도움이 되는 건 이런 겁니다. 물리치료, 적당한 운동, 체중 감량, 그리고 필요하면 의사가 처방하는 약물 치료예요. 영양제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가 기억력 저하와 치매입니다. 그래서 약국이나 홈쇼핑에서 뇌에 좋은 영양제, 기억력을 지켜주는 보조제라는 광고를 보면 혹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력 개선, 치매 예방, 뇌 건강이라는 말에 혹하셨나요? 은행잎 추출물, 오메가3, 포스파티딜세린 같은 뇌 영양제 말이에요. 이것들도 대부분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특히 은행잎 추출물을 많이들 드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해요. 혈액을 묽게 만들어서 뇌출혈 위험을 높입니다. 독일에서 대규모 연구를 했는데 기억력 개선 효과는 전혀 없고 출혈 부작용만 늘어났어요. 오메가3도 마찬가지예요. 생선에서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건 좋지만 고용량 캡슐로 드시면 문제가 생겨요. 하루 3g 이상 드시면 출혈 위험이 높아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진짜 뇌 건강은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꾸준한 운동, 충분한 수면, 사회활동, 독서,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영양제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항산화제가 몸에 좋다, 노화를 막는다, 암을 예방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예전에는 환자분들께 항산화제를 권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작년에 제가 진료한 72세 박성진 할아버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을 5년간 드셨습니다. TV에서 항산화제가 좋다고 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정기검진에서 폐에 이상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원인을 찾아보니 고용량 항산화제가 문제였어요.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핀란드에서 2만 9천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가 있었습니다. 흡연자들에게 베타카로틴을 줬더니 폐암 발생률이 18%나 증가했습니다. 암을 예방하려고 준 것이 오히려 암을 일으킨 거예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고용량 비타민 E를 드신 분들의 전립선암 위험이 17% 증가했습니다. 남성 어르신들이 많이 드시는데 정말 위험한 거였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몸에 적당한 활성산소는 오히려 몸에 필요해요. 세균을 죽이고 면역력을 높이거든요. 그런데 고용량 항산화제를 드시면 이 균형이 깨집니다. 몸의 자연스러운 방어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비타민C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 항산화제는 노화를 막아주니까 고용량으로 먹어야 한다. 특히 비타민C를 하루 1000mg 이상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위험합니다. 신장결석 위험이 2배나 높아져요. 그리고 철분 흡수를 너무 촉진해서 철분 과다 축적을 일으킵니다. 제가 진료했던 67세 김영자 어머님은 매일 비타민 C 0mg, 비타민 E 고용량을 챙겨 드셨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광고 문구를 믿으셨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위가 쓰리고 소화불량이 심해져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위염. 원인은 고용량 비타민 과다 섭취였습니다. 비타민은 부족하면 문제지만 과하면 독이 됩니다. 비타민 A, D, E 같은 지용성 비타민은 몸에 쌓여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고 비타민 C도 과하면 신장결석 위험을 높입니다. 항산화제 역시 과다 복용하면 오히려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면역 반응을 방해해 암 발생 위험을 줄이기는커녕 높일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셀레늄도 마찬가지예요. 적당량은 좋지만 고용량으로 드시면 당뇨병 위험이 50%나 증가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대규모 연구를 중단한 적이 있어요. 너무 위험해서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진짜 항산화제는 음식에서 나와요. 브로콜리, 당근, 토마토, 블루베리 같은 자연식품의 항산화제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알약으로 만든 고용량 항산화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위험한 건데 왜 약사들이 말해주지 않을까요? 왜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양제 시장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영양제 시장이 연간 2조 원이 넘어요. 약국 매출의 상당 부분이 영양제에서 나와요. 그래서 진실을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영양제를 드시면서 뭔가 건강해지는 것 같다고 느끼세요. 이걸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효과가 없지만 심리적으로 좋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게 되는 거죠. 제가 35년간 환자를 보면서 깨달은 건 정말 건강한 사람들은 영양제를 거의 안 드신다는 거예요. 대신 규칙적인 생활, 균형 잡힌 식사, 꾸준한 운동을 하세요. 이게 진짜 건강의 비결입니다. 약사들도 사업을 해야 하니까 이해는 해요. 하지만 의사로서 양심상 이런 진실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더 소중하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영양제 기억나시죠? 멀티비타민, 관절 영양제, 뇌 영양제, 그리고 고용량 항산화제까지. 그렇다면 노년기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멀티비타민 대신 음식으로 챙기셔야 합니다. 밥상에서 얻는 영양소는 알약보다 훨씬 흡수율이 좋습니다. 매 끼니마다 채소와 과일, 단백질을 골고루 드시면 굳이 비싼 종합 영양제는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철 사과 1개,
시금치 한 줌, 생선 한 토막이면 하루 비타민과 미네랄이 충분합니다. 둘째, 관절은 약보다 움직임이 치료입니다. 관절을 위해서는 체중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몸무게 1kg이 늘면 무릎에는 4배, 즉 4kg의 하중이 더해집니다. 매일 2-30분 가볍게 걷고 무릎에 부담 없는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시는 게 영양제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셋째, 뇌 건강은 영양제보다 생활 습관입니다. 하루 30분 책 읽기, 새로운 취미 배우기, 친구와 대화하기. 이런 활동들이 뇌세포를 자극해 치매를 막아줍니다. 제가 만난 80세 박철수 어르신은 매일 아침 신문을 읽고 오후에는 장기를 두시는데 지금도 기억력이 또렷하고 활력이 넘치십니다. 화투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머리도 쓰지만 손을 계속 움직이고 서로 웃고 대화도 계속하기 때문이죠. 넷째, 비타민은 꼭 필요할 때 꼭 필요한 것만 의사와 상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뼈 건강을 위해 혈액 검사에서 비타민 D가 부족하다면 그때만 보충하는 겁니다. 무조건 많이 먹는 건 답이 아니라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35년간 의사를 하면서 깨달은 건강의 진짜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영양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에요. 첫째,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드시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세요. 현미밥, 생선, 두부, 견과류도 좋아요. 가공식품과 단 음식은 줄이시고요. 둘째, 꾸준한 운동이에요. 하루 30분씩 걷기만 해도 돼요. 근력 운동도 일주일에 2-3번 하시면 좋고요. 운동이야말로 최고의 만병통치약입니다. 셋째, 충분한 수면이에요. 하루 7-8시간은 주무셔야 해요. 잠이 부족하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호르몬도 망가져요. 넷째, 스트레스 관리예요. 웃음, 취미 활동, 친구들과의 만남 이런 것들이 건강에 훨씬 도움이 돼요. 다섯째, 정기적인 기본 건강검진이에요. 1년에 한 번씩은 꼭 검사 받으시고 혈압이나 혈당 같은 기본적인 것들을 관리하세요. 여섯째, 금연과 절주예요. 담배는 백해무익하고 술도 적당히 드셔야 해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시면 영양제 없이도 충분히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본 가장 건강한 어르신들은 이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뚜렷한 차이를 보았습니다. 비슷한 연세, 비슷한 체질이었는데 한 분은 영양제에 의존하다 병을 키웠고 다른 분은 생활 습관을 통해 건강을 지켰습니다. 먼저 실패 사례입니다. 75세 김정호 어르신은 약국에서 권해주는 영양제를 종류별로 챙겨 드셨습니다. 아침에는 종합 비타민, 점심에는 관절 영양제, 저녁에는 뇌 영양제와 고용량 비타민까지 하루에 10알이 넘는 약을 꼬박꼬박 드셨습니다. 이 정도면 내 건강은 안전하겠지라며 안심하셨지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나 무릎은 점점 더 약해졌고 기억력도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결국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셨고 치매 초기 진단까지 받게 되셨습니다. 반면 73세 박정순 어머님은 달랐습니다. 나는 영양제보다 밥이 보약이다라는 생각으로 매일 제철 음식을 챙겨 드셨습니다. 무릎이 불편하다고 느낄 때마다 집안에서 가볍게 걷기 운동을 했고 텔레비전 앞에서 스트레칭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또 하루 20분씩 책을 읽고 손주와 퍼즐을 맞추며 뇌를 꾸준히 자극하셨습니다. 그 결과 박정순 어머님은 70대 후반이 된 지금도 허리가 곱고 기억력도 또렷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이유도 건강검진 외에는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두 분의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영양제에 의존한 삶은 병을 키웠고 생활 습관을 지킨 삶은 건강을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 꼭 3가지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멀티비타민과 종합 영양제는 대부분 효과가 없다. 몸에서 흡수가 잘 안 되고 오히려 나는 건강을 지키고 있다는 착각만 심어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영양소는 알약보다 음식에서 얻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둘째, 관절 내 영양제는 증거가 부족하다. 글루코사민, 은행잎 추출물, DHA 수많은 제품들이 광고되지만 관절을 고치거나 치매를 막아준다는 근거는 거의 없습니다. 생활습관, 운동, 독서와 대화가 진짜 치료제입니다. 셋째, 비타민과 항산화제는 부족할 때만 꼭 필요한 만큼만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간, 신장, 위장에 부담을 주고 심하면 병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 영양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불필요한 영양제에 쓰는 돈을 아끼고 몸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하실 건가요? 먼저 지금 드시고 있는 영양제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의사가 처방한 건지 아니면 그냥 몸에 좋다고 해서 드시는 건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다음 병원 방문할 때 의사에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런 영양제들을 먹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물어보세요. 좋은 의사라면 정확하게 답해 드릴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영양제에 의존하지 마세요. 진짜 건강은 영양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 습관에서 나와요. 좋은 음식, 꾸준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이 진짜 건강의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꾸준함이 제일 중요해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건강한 선택을 하시면 10년 후에는 정말 큰 차이가 날 거예요. 저는 35년간 의사를 하면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봤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기본에 충실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거창한 건강법이나 비싼 영양제가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잘 지키시는 분들이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영양제통을 정리하고 대신 냉장고를 신선한 채소와 과일로 채우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시고 일찍 주무시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세요. 이런 것들이야말로 어떤 비싼 영양제보다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 시니어 팁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지혜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제가 양심껏 알려드리는 건강 정보를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평생 건강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용기 내어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사셨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35년차 의사의 진심 어린 조언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